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이제 가지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밝히시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좀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최근 한 2, 3주 사이 특히나 이제 취임을 앞둔 한 1주 전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전해지는 방향을 보면 트럼프는 분명히 자기의 영향권, 그다음에 자기의 영향권이 아닌 지역들에 대해서는 뭐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러시아, 중국 알아서 해 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지역의 이제 주요한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초세계적인 글로벌 강대국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이제 힘 있는 이제 그런 나라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할 게 많은 거죠. 좋게 말하면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증대된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대상 중에 하나는 이러한 이제 각 지역의 맹주 국가들, 뭐 중동 같으면 어디일까요? 당연히 이제 튀르키예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남미면 뭐 브라질, 뭐 저는 이런 국가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이제 발 맞춰가지고 이 사우디가 갑자기 또 되게 독특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상이나 했던 것처럼 이런 카드를 꺼내서 오늘은 사우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난 1월 14일 이스라엘 하마스 이제 휴전이 발표되던 거의 이제 그 시기와 맞춰서 하루 전날이죠. 1월 14일 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에너지부 장관이 발표를 했어요. 무슨 발표를 했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분인데, 이분도 이제 왕족이죠. 그러니까 왕자님이십니다. 보면 이분이 무슨 발표를 했냐? 사우디는 우라늄을 농축하고 할 것이고 그 농축된 결과물을 판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즉 어떻게 보면 핵농축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국제사회에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당장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핵무기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많이 나간 것 같고요. 일단 뭐 그 생각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우디는 이제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가 전략. 무슨 말이냐면은 사우디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광물 자원을 화폐화한다. Monetize all minerals.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팔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근데 이왕이면 비싸게, 많이 이렇게 파는 게 좋겠죠. 높은 가격으로. 그러면 당연히 뭔가 가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세우는데 우라늄 역시 그러한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물 자체를 판매하기보다는 가공해서 더 비싼 가격으로 파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라늄을 농축한다는 것은 이제 원자탄 뭐 이런 데 쓰는 이제 아주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제 제일 초반에 이제 단계입니다. 첫 단계. 그러니까 땅에서 우라늄 광석을 캐내면 이것을 가지고 뭔가 이제 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로 돌멩이에서 우라늄을 골라내는 이제 그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옐로우 케이크가 이제 이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라늄 정광이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하는데, 저는 이제 옐로우 케이크가 이제 더 말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광물을 일단 정련을 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초보적인 이제 물건이 나오는데, 이제 화학식으로 쓰면 이제 팔산화 우라늄입니다. 산소 원자가 8개, 우라늄이 3개 이렇게 결합한 안정적인 이제 상황인데, 이걸 가지면은 이제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 자체로는 전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핵 분열을 하려면 이제 우라늄 중에 동위원소 2, 3호가 필요한데, 여기는 이제 2, 3, 8이 대부분이에요. 자연상에 있는 우라늄의 뭐 99%, 99.몇%는 이제 U238이기 때문에 분열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옐로우 케이크는 방사선도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연료봉 농도 한 5%, 3에서 5% 정도까지 갈 수도 있고, 그거를 뭐 계속 반복을 하면 결국 뭐 무기급 90%도 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사우디가 이러한 일을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핵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자기 스스로를 이제 페트로 스테이트가 아닌 에너지 스테이트로 지금 정립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에너지라는 것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석유, 가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재생에너지, 뭐 풍력은 모르겠고 태양광은 엄청나게 풍부한 나라가 또 사우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세계적으로 풍부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서 제공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겠다라는 게 지금 사우디의 국가 전략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전략에 대해서는 되게 좋다, 사우디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결국 미래 사회가 이제 우리가 AI라는 것은 데이터. 근데 우리가 AI와 데이터 전부 전기 잡아먹는 귀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력이 풍부하고 에너지 가격이 싼 나라는 이런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첨단 산업과 관련돼서 뭔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찬스가 많이 있겠죠. 사우디는 이제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전 세계 이제 우라늄 매장량에 이제 뭐 많이 잡으면 한 9%, 적게 잡으면은 뭐 한 1.5%에서 뭐 3% 여러 가지 추산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우디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우리 빈살만 왕세자께서는 이제 그런 발표를 했어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사우디도 핵무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빈살만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분명히 핵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도 시인도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도 핵무기를 가지면 그러면 사우디만 가만히 있으란 소리냐?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2020년 사우디 외무장관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반복을 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도 동등한 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가 이제 이 뭐 핵무기를 개발한다 말은 좋지만 아직까지 첫 발도 지금 사실은 못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거를 원자탄을 만들려고 그러면 핵무기를 가지려고 그러면 뭔가 원자로를 돌려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우디에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없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는 지난 이제 2017년부터 국가 단위의 이제 에너지 정책 그리고 원자력 정책을 시작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내셔널 이제 아토믹 에너지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우리 처음부터 핵무기 가질래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죠. 항상 평화적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1, 2, 3으로 찍은 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사이클인데 하겠다는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이제 원전도 가지고 건설할 것이고, 두 번째 SMR도 할 것이고, 세 번째가 중요하죠. 뉴클리어 퓨어 사이클. 그러니까 뭐죠? 우라늄을 캐서 여기서 옐로우 케이크 만들고 이거를 농축시켜서 연료봉 만들고 그다음에 우라늄 원자력 발전소 돌리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운영 능력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나오는 폐기물, 발전 폐기물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재처리를 해서 자기가 뭐 다시 돌리던 뭔가를 할 수 있는, 즉 생산부터 재처리까지 이르는 모든 사이클들을 다 하겠다라는 것이 사우디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이제 핵 사이클, 뭐 퓨얼 사이클이라는 것은 알아두시면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이제 이 저장 과정에서 재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라늄, 그다음에 플루토늄 이런 걸 뽑아내 가지고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핵무기 개발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사이클을 갖겠다. 우리가 핵주기 사이클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핵무기를 보유할 이제 그럴 의사를 드러냈다라고 간주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사우디는 이제 이것이 이제 뭐 핵무기는 좀 먼 이야기고 당장은 이 전력 생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의 전력의 99%는 화석 에너지로 이제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39% 정도는 이제 석유, 정확히 말하면 원유죠. 그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전력 생산을 그 뭐 굳이 정제된 무슨 뭐 벙커슈 이런 거 떼는 게 아니고 그냥 원유를 들러부어서 태웁니다. 그래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제일 싸니까 이게 한 40% 정도 되고요. 천연가스가 한 60%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봤을 때보다 천연가스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쨌건 이러한 전력을 상당 부분 이제 원자력으로 옮겨서 이제 해외에 수출할 더 많은 석유를 확보하는 게 사우디의 전체적인 에너지 프로그램의 일환이고, 거기에 대해서 원자력이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표에서 보시면 제일 밑에 단계 보면 레귤레이터라고 그러죠. 이제 규제. 그러니까 핵이라는 것을, 원자력이라는 것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도 이거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제에너지기구, 우리가 옛날 북한 핵 관련해서 많이 나왔죠. IAEA라고 하는 이 제네바에 있는 이런 이제 비엔나 있죠. 빈에 있는 이 IAEA와 협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2022년에 이 사우디는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우디 계획으로는 일단 원자로를 만드는 게 우선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금 이제 요 카타르 인접 지역이라고 하는 요 지금 그 황토색으로 표시되는 요 두 지역을 현재 잠정적인 그 원자력 발전소 후보지로 지금 정해놓고 있고요. 이 지역에 1.4기가와트 급의 이제 원전 2기를 짓는 이제 기술 입찰을 일단은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사우디는 본격적으로 자기네 나라에서 원자로를 운영할 것이고요. 이 원자로를 운영한다는 것은 핵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IAEA와 협조를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IAEA와 협조를 한다는 것은 그냥 오세요 뭐 이게 아니고 IAEA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자국 법에 잘 수용하는 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는 자기네 나라에서 이 핵사이클 이것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서 보면은 IAEA는 보통 요구를 하는 게 이제 포괄적 이제 안전 협정들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컴프리헨시브 세이프가드 어그리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핵주기 중에서 이 사항들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요 뭔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누출되는 것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핵협정을 별도로 이제 추가적으로 체결할 것을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 핵물질을 학교 연구실에서 조금 다뤄보는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대형 원전 이런 걸 건설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IAEA와 완전한 CSA 포괄적 안전 조치 협정을 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이 사우디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밝힌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2019년, 18년, 19년. 그러면 지금 2024년 5년이니까 한 5년 정도가 지난 거죠. 그 사이에 사우디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종이만 만지작거리면서 계획만 세웠냐?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비밀 시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이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포괄적 세이프가드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IAEA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해보면서 나중에 뭐 사찰이라든지 정기적인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이 드러나겠죠. 어쨌건 이제 이 원자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러시아나 뭐 중국 이런 나라가 아닌 이상은 그 대부분 나머지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얽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되고 미국과 협조를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고 미국 제도들을 받아와야 되고 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도 지난 2008년에 이제 미국과 일찌감치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합니다. 당시 이제 원자력을 이용해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의학이라는 건 주로 동위원소죠.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 그 다음에 산업,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력, 이거는 이제 원자로와 관련돼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MOU를 이제 체결을 이제 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이제 체결을 할 때 이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내걸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이 생각했던 건 뭐냐, 농축과 재처리는 안 할 거지 라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구하고 싶으면 뭐 꼭 미국에서 구입할 필요는 없고 국제시장, 이것은 이제 핵연료 공급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나라 정도 있는데 여기서 하면 돼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일단 양해각서를 이제 체결을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012년, 2018년 이제 미국은 이제 사우디와 민간 원자력 에너지 협정 이런 것들 체결을 이제 하려고 추진을 했어요. 이제 이게 되면 진짜로 이제 일을 해보는 거죠. 같이 양국이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이런 민간 에너지 협정,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려고 그러면 필수적으로 상대 국가가 IAEA의 이제 추가 의정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괄적 세이프가드 여기에 이제 비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농축과 재처리를 안 하겠다라는 의도를 미국한테 밝혀줘야 되는데 사우디는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민간 원자력 에너지 협정 미국과의 이것은 이제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가다가 2022년에 이제 미국하고 다시 원자력 안전에 관한 기술 협정, 뭐 기술 정보를 교환하자, 협정은 아니고 또 MOU를 이제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2020년 뭐 2016년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점점 변해가느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뭔가 이제 중동에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다 인정해 줘야 돼. 그리고 그 인정해줘야 되는 국가는 그 중동에서 영향이 큰 국가들, 당연히 사우디겠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정식으로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해라라고 미국이 사우디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우디는 내가 그거 해준 대신 뭘 줄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일반 논적인 거 말고 나한테 원자력과 관련돼서는 특혜라면 특혜, 특별성 이런 것을 인정해 달라라고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우디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농축 그다음에 재처리 이제 두 가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 스탠다드라고 그래가지고 핵물질의 농축 그다음에 그러한 물질들의 이제 물질이나 기술의 타국 이전 이런 것을 막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과 이런 관련 협정들을
이제 체결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가 혼자 독자 노선을 걷는 거를 이제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런 제안도 합니다. 너희들이 너희 나라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연료봉이 필요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우디가 끄떡끄떡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굳이 꼭 지금 너희 땅에서 해야 돼? 그냥 우리 미국에서 생산하는 저 회사들 있잖아. 요즘에 투자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투자해서 지분을 그냥 인수해. 그러면 니들 거잖아.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진 거를 가져가서 쓰면 안 돼? 라고 이야기까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링컨 이 장관도 이제 몇 차례 가서 사우디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주된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미국의 입장들을 설명을 하고 사우디가 이걸 수용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사우디가 수용을 안 하던 상태에서 이제 뭐 가자 전쟁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원자력 이야기는 물밑으로 쭉 내려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나라들과 만들 수 있는 여러 나라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견적을 지금 다 뽑은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원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싸고 빠르고 안전하게 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사우디가 원하는 것은 사우디가 어떤 나라와 협력을 하던 자국 내의 핵농축, 그다음에 재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시설 이런 거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 업체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 협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제일 꺼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이 카드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한다는 것은 사우디한테는 매우 좋은 기회가 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우디가 지금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사우디가 미국한테 요구하는 건 그렇습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과 지금 이제 수교를 요구를 해서 수교를 하게 되면 뭘 해줄 건데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우디의 안전을 미국이 담보해 준다라고 하는 방위 조약, 즉 우리나라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걸 체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체결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체결해 주면 그 다음에 이제 농축 및 재처리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들어줄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그 대가로 이제 사우디는 IAEA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추가 협정서를 체결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의도가 상당히 이제 많이 반영돼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사우디가 농축 능력을 갖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그냥 오케이를 하는 거죠. 대신 방위 조약은 안 돼. 너희들한테 핵을 만들 수 있는 잠재성 있는 뭔가를 우리가 줬으니까 너희 나라 너희들이 알아서 지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핵 개발한다? 허용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농축이라는 명분은 세워주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이 막는 이런 어정쩡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런 거죠. 자, 미국 입장에서 사우디가 하겠다는데 저걸 어떻게 말리냐. 그리고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협력할 일이 많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냥 당신들이 핵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던 원자력 발전소를 짓던 뭘 하든지 우리는 미국은 노타치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는데 단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세요. 중국하고 뭘 같이 한다는 말은 하지 말자. 라는 쪽에 이 3가지 시나리오가 현재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할까라고 보면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게 다 만만치 않아 보이는 이제 이러한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중동에서 이제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 이 세 관계 속에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얻어내는 것이 이제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농축, 재처리 기술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우디가 알아서 해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대신 미국 기업들한테 확실하게 뭔가는 챙겨줘야 돼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기들이 추진하는 원자력 사업에 대해서 미국 업체들을 참여를 시키면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계산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과거 UAE 원전 수출 이후에 다시 한번 사우디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사우디가 생각하고 있는 원전 후보지 2곳은 지금 UAE의 바카라 원전하고 되게 가까운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일찌감치 사우디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원자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공동 협력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우디 사람들 데려와 가지고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작업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뭐 조감도도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게 이제 걸려 있는 문제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체코 원전에서 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라는 업체는 자기들의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뭔가를 이제 얻어내려고 딴지를 걸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체코 원전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와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식으로 뭐 타협을 봤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타협의 내용은 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죠. 비밀이니까 아마 앞으로도 안 알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이제 중동, 뭐 사우디와 같은 중동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가진 거는 석유 땅 파서 돈 버는 나라 사우디지만, 이 나라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중에는 이제 원자력, 우라늄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핵 개발 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재처리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말씀 오늘 드렸습니다. 야, 사우디가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라고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면 이건 별로 좋은 세상 같지는 않지만, 뭐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스라엘, 이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어. 이거는 또 곤란하지라고 생각하는 또 그런 것도 나름 이해는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제일 문제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